안녕하세요, 엔도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니클로 콜라보 라인업 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디자이너 지샌더와의 콜라보 플러스제이에 대한 사전 프리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플러스제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 뒤 바로 제품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플러스제이는 유니클로와 브랜드 지샌더가 아닌 디자이너 지샌더와의 만남을 말하는데요. 디자이너 지샌더는 자신이 만든 브랜드 지샌더를 나와서 이렇게 개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재밌게 준비해 둔 것이 있어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거나 이번 콜라보를 기대하고 구매하실 분들은 꼭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디자이너 지샌더와의 만남인 플러스제이가 2009년 지샌더와 유니클로가 처음 만나 몇 년간 지속되다가 중간에 잠시 공백 기간을 가진 후에 2020년 다시 만나 2차 콜라보 라인업을 구성했는데요.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아쉽게도 이번 21 FW 컬렉션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지만 유니클로와 르메르의 콜라보인 유니클로 U처럼 오랜 기간 유니클로의 상위 라인업으로 자리를 잡는 컨셉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질려하거나 너무 익숙해져서 화제성을 불러 모으지는 못하는 반면 지샌더 콜라보는 어떻게 보면 등장할 때마다 주목도가 상당한 것을 볼 때 이번 컨셉이 좀 멋있기도 하고 디자이너와도 좀 잘 맞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다만 세 번째 만남이 또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두 번째 만남이 끝이 나는 것을 알림으로써 오히려 판매도나 주목도 면에서는 이전만큼 또는 이전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마케팅 차원에서 좀 노림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두 번째 이야기를 끝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우선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디자이너 지샌더의 나이 같은 것도 생각했을 때 또 10년 뒤에 다시 등장을 한다기보다는 4년이나 5년 뒤에 재등장하거나 혹은 유니클로 U의 팀 르메르처럼 팀 지샌더 같은 그 디자이너 지샌더가 빠진 새로운 프로젝트 느낌으로 내년이나 또 내후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는 아직 확실한 소식이 없으니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상품 프리뷰를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전편은 아우터와 팬츠, 그리고 후편은 그 외에 니트, 셔츠, 액세서리 이렇게 구성되어져서 나눠봤습니다. 전편을 보신 후에 후편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발매는 우선 11월 12일 금요일이고 이번에도 1인당 동일 상품의 색상별 한 가지까지 구매만 가능하다고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전 라인업 발매 매장은 전국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번에 유난히 판매에 대한 승부욕이 불타올라서인지 신사점에서는 얼리 오픈까지 좀 준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던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풍기면서 작년 FW와 조금 다른 점은 새롭게 등장한 아이템들이 몇 가지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가격이 좀 더 올라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작년보다 비싸지면서 저렴하지 않다 보니 다른 브랜드와 좀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되었는데요. 작년도 그랬는데 이 가격에 유니클로를 산다는 말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아이템에 따라서는 다른 브랜드에서도 조금 보기 힘든 것들도 보이고요. 제품의 소재나 디자인성에 상당히 공을 들여온 제품들은 또 좋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호불호가 갈릴 아이템보다는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이 모두가 쉽게 다가가기 좋은 그런 아이템들이 대부분이지만 가격은 좀 한 단계 올라간 느낌이다 보니 이번에 뭔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정말 디자이너 지샌더가 혼신을 다해 소재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들이 좀 몇 가지 보여서 그런 부분을 잘 가려서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먼저 아우터부터 보시면 다운 오버사이즈 파카 199,900원에 올리브 블랙 두 가지이고 컬러블럭 제품이 네이비 한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계절상으로 보나 디자인적으로 보나 이번 라인업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실 제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먼저 소재가 광택감이 느껴지는 그런 매끈한 인상이 아닌 조금 더 모던함에 어울리는 매트한 폴리와 코튼 폴리 합성 소재가 혼합되어져 있고
다운 아우터에서 많이 볼 수 없었던 물을 튕겨내는 내구 발수 기능으로 아마도 이전 화이트 마운티니어링에 없었던 그런 매트한 표면 그리고 발수 기능이 추가되어져서 여러 가지로 볼 때 흐물흐물한 그런 좀 지탱력이 떨어지는 모양새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운은 필파워 640 이상으로서 이 수치가 흔히 따뜻함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다운 1온스를 24시간 압축한 뒤 압축을 부풀렸을 때 좀 부풀러 오르는 그런 복원력을 말하는데, 수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다운 재킷이 공기를 많이 품고 있다는 것을 좀 의미해서 즉 따뜻하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500 이하로는 조금 저렴한 제품의 그런 느낌이고 600에서 700 정도가 고품질로 불리고 대부분의 보통 다운 제품들이 여기 속하고 700 이상일 경우 아웃도어용이나 그런 초고급 제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활용도에 따라서 무조건 필파워가 높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어서 실루엣이나 코디 밸런스 같은 것도 함께 봐주셔야 해서 일단은 그 부풀러 오름이 정도와 따뜻함의 척도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여러 군데 절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디자이너 지샌더 다운 기구를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후드가 탈부착이 가능한 것으로 좀 되어 있어서 후드를 떼서 칼라를 세워서 착용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 FW 프로스트 하이브리드 다운보다 가격이 살짝 올라서 그 부분은 구매하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살펴보면 좋을 점이 되겠고요. 일단은 하이브리드 다운이 아닌 일반 다운이라서 따뜻함을 중시하는 제품으로 좀 강화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되어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하이브리드 다운 오버사이즈 MA1 블루종 149,000원의 그레이 블랙 두 컬러에 프로스체이 라인업에서 매 시즌 발매되고 그때마다 엄청 인기가 많았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소재가 이번에 나이론 100%에 이 제품도 물을 튕겨내는 내구 발수 기능이 가지고 있어서 조금 적은 광택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이런 MA1 제품의 특성상 지난번 제품도 그랬는데요. 광택감이 꽤 눈에 띄어서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실물에서 많이 좀 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필파워 640 이상의 다운이 사용되어져 있는, 다만 그 다운이 하이브리드 다운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신체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이 몸통 부분은 다운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 팔 부분 이쪽은 몸의 수증기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흡습 발열 기능을 가지는 폴리 소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슬림하게 디자인되어진 것이 특징인데, 이 전체적인 비율면이나 실루엣적인 면에서 그리고 활동성 면에서 따뜻함을 가져가지만 이 다운 아우터의 단점인 엄청 부풀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좀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디테일 면에서는 더블 지프가 사용되어져 있고 안쪽 인너를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코디의 활용도를 높여주고 있는 점이 있고, 그리고 군데군데 그로스 그레인 테이프를 활용하여서 그렇게까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좀 무심하게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트 다운 재킷 99,900원에 브라운, 네이비, 그레이, 블랙 이렇게 4가지 컬러이고요. 평범해 보이면서 유니클로 일반 라인과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의 그런 디자인으로 보여지고요. 필파워 640 이상의 따뜻함을 중시하는 말 그대로 라이트 다운으로 보여지면서 다만 겉면이 일반 라인과 조금 다르게 광택감이 거의 없는 매트한 질감을 가져가면서 군데군데 디테일이 그로스 그레인 테이프를 사용하면서 디자인성을 조금 높여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구 발수 가공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제품의 경우 발매가 조금 늦어져서 11월 말로 잡혀져 있어서 지금 코로나의 영향으로 제품 공급이 딜레이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까지는 알 수가 없긴 한데, 일본은 지금 정상적으로 발매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해외 쪽인 한국과 미국은 둘 다 11월 말로 지금 발매 계획이 공지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운 오버사이즈 코트 249,000원에 베이지, 네이비, 블랙 3가지 컬러이고요. 앞에 라이트 다운과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필파워 640 이상, 그리고 겉면은 매트한 질감, 안감은 광택감이 꽤 도드라져 보이는데요. 이 부분 역시 작년 발매되었던 다운처럼 조금 신경 쓰이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거기다가 가벼운 물방울을 튕겨내는 내구 발수 가공 처리
되었고, 포켓은 그로스 그레인 테이프 사용해서 기능성과 디자인성 모두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버사이즈 실루엣으로 나와서 엄청 기장이 긴 롱다운은 아무래도 좀 그렇게까지 멋있어 보이기가 힘들기도 하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입고 다니면서 조금 운동복 느낌도 좀 나면서 이 등에 뭐 나이키라든지 뭐 아디다스 이렇게 적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에다가 차별화 차원에서는 그렇게까지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 탈부착이 가능한 후드 사양을 갖추고 있어서 혹시나 모던한 룩에 좀 착용을 하게 된다면 이 후드를 아예 떼서 깃을 세워서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패디드 오버사이즈 싱글 브레스트 코트 199,000원에 다크 그레이 블랙 두 가지 컬러이고요. 폴리 소재이지만 마찬가지로 물을 튕겨내는 내구 발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 안감이 패디드라고 해서 다운은 아닌 폴리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데요. 살짝의 두께감이 느껴질 정도의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은데, 이런 패디드 코트의 경우 예전에 유니클로 U 라인에서 비슷한 다운 코트 느낌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그때도 사이즈를 좀 업해서 착용하게 됐을 경우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깨나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툭 떨어지는 니트처럼 이렇게 툭 떨어지지 않고 살짝 부풀어 오르는 안감 때문에 코트가 이렇게 살짝 붕 떠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사이즈별로는 조금 착용했을 때 몸을 감싸주지 못하고 이렇게 살짝 좀 떠 보여서 제품에 따라서는 어색하게 좀 붕 뜨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실물을 보실 때 그 부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안감의 경우 겉감의 매트한 느낌과는 지금 다르게 광택감이 상당한 나일론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플러스제이 다원 제품을처럼 그때 안감 때문에 구매를 좀 고민하셨던 분이 꽤 있었을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요. 이 안감의 광택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또 살짝 제품의 겉면과는 조금 동떨어지게 느껴질 수도 있을 법한데, 이 제품도 그렇고 앞에 보신 MA1 블루종의 안감도 그런데 이런 광택감이 어떻게 제품에 잘 스며들었을지가 제품을 보는 포인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어깨에서부터 소매로 지금 내려가는 팔 부분은 좀 테이퍼드 형태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형태의 그런 곡선을 보이고 있고요. 앞부분을 보면 A라인 형태의 상체에서 밑단으로 내려가면서 살짝 넓게 퍼지는 그런 모습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울 브랜드 오버사이즈 셔츠 재킷 149,000원에 네이비, 다크 그레이, 블랙 세 가지 컬러이고요. 소재가 울과 나일론 7:3 정도의 작년 시즌에 나온 그 셔츠 자켓과 조금 비슷한 형태인데, 물론 디테일적인 부분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때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단품으로 입을 수 있고, 곧 다가올 이번 주부터 이제 좀 추워진다고 하는데 한겨울에 다운 안쪽에 레이어드 해줌으로써 딱 실내로 들어갔을 때 그런 다운 아우터를 벗었을 때 이런 고급스러운 셔츠 자켓을 입고 있으면 좀 더 분위기 내기에 좋을 그런 멋스러운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년 제품을 생각하면 부드러운 울 소재의 그런 더블 페이스로 이번에도 그렇게 출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블 페이스가 좀 생각보다 한겨울에 입기에 얇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두께감의 제품도 많다 보니까 두께가 어떨지, 그리고 조금 빳빳할지 아니면 흐물흐물할지가 관심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는 안 보이긴 한데 소매 부분에 손을 넣고 빼기가 좋게 이 소재의 마찰력을 신경 써서 폴리를 안쪽에 좀 덧대어서 입고 벗고 할 때 좀 편리한 그런 디테일 중에 하나가 들어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70% 정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긴 한데 좀 셔츠 자켓이라는 이름이다 보니까 조금 그냥 봤을 때는 좀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울 자켓 199,000원에 네이비, 다크 그레이, 블랙 세 가지 컬러고요. 이번 아우터 부분에서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것이 이 셋업이 좀 많이 없어지고 이번에 이 제품 딱 한 가지가 지금 셋업으로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작년에 큰 화제였던 많은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도 사용되는 세계적인 일본 모직회사 니케이 울 소재를 이번에 사용한 것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작년이랑 가격이 또 동일한 편이라서 이게 소재를 또 어떻게
환경에서 나왔을지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울 100%의 고급스러우면서도 매끈한 소모 소재를 좀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소모 소재라는 것이 보풀이 좀 적게 일어나고 표면에 광택이 나면서 그런 짜임도 강해서 내구성이 강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인 울인데요. 울의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이 가격은 일단 자켓 하나에 20만원에 또 거기다가 유니클로를 이 가격에 주고 사냐고 하는 그런 또 반응이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제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루엣 같은 경우에 몇 번의 프러스의 제품을 봐서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깨부터 그리고 팔 부분, 허리 밑단으로 내려가는 그런 곡선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어깨에 이러한 심티 같은 경우에 그 제품을 만져보셨으면 좀 알 수 있을 법한데, 어깨에 이러한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어내기가 정말 힘들어서 이 안쪽에 천을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덧댐을 여러 번 함으로써 그런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냈던 작년 제품을 제가 좀 만져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제품을 그대로 또 가져왔을지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루엣은 물론이고 이제 소재까지 또 얼마나 신경을 써서 나오게 될지가 좀 주목이 되는 자켓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브랜드 오버사이즈 피코트 299,000원에 네이비 그리고 올리브 두 컬러에다가, 소재가 이 제품만 딱 니케사의 오리지널 울브랜드 멜턴 소재를 사용한 모 78 나이론 22에 플러스의 첫 피코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딱 이 제품만 니케사 울을 사용해서 멜턴 소재로 더 탄탄하면서 좀 더 빳빳하게 그런 두께감을 느낄 수 있는 중후한 느낌의 보온성은 높으면서 내구성도 강한 울코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니케사의 멜턴 소재의 고급 울이야말로 정말 예전의 디자이너 지샌더가, 지금은 브랜드 지샌더를 이끄는 마이어 부부가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브랜드를 만들었던 디자이너 지샌더가 창립 초기 시절에 그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소재와 디자인만으로 승부를 걸었던 그 최고점에 이르렀던 그때 그 시절을 좀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 같은 그 느낌의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품도 앞에 설명한 코트들처럼 안감의 소재의 광택감이 사진에서 보기만 해도 좀 번들거려 보여서 좀 바스락거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실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좀 걱정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버사이즈이면서 길이도 살짝 긴 제품이지만 앞쪽에 두 줄로 된 버튼의 경우 동일 컬러에다가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좀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져서 오버핏의 실루엣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지 않게끔 차분한 요소를 같이 믹스시킨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서 나온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울 오버사이즈 더플 코트 299,000원에 네이비, 블랙 두 가지 컬러에 피코트와 함께 이번에 또 첫 등장인 더플 코트에다가 긴 기장의 오버사이즈 실루엣까지 좀 많은 분들이 주목할 제품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이즈표를 보나 룩북 사진을 보나 사이즈가 조금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유독 크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걸 보고 저도 오랜만에 더플코트를 어제 좀 꺼내보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제품의 경우 울 100%의 가격이 30만원으로 좀 엄청 비싸게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좀 방금 전 본 다른 코트들도 전부 30만원이긴 한데, 지금 이게 조금 재밌는 것이 일본 발매가가 29,900엔에 거의 31만원이고, 미국의 같은 경우 299.9불로 해서 35만원 정도 되는데, 한국이 지금 30만원으로 발매가 되니까 이 더플코트만 놓고 볼 때는 세 나라 중에서 가장 싸게 발매되는 게 처음 봤을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30만원의 더플코트는 어떻게 보면 비쌀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세 개의 나라 중에서는 가장 싸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대충 봐도 좀 만듦새가 상당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디테일적으로는 지금 사이드 슬릿이 들어가 있고 길이가 엄청 긴 만큼 그런 움직임성을 좀 높여주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예전에 연사마의 그런 더플코트를 생각해서 촌스러워 보이거나, 혹은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복 위에 많이 입었던 걸로 좀 기억이 남아 있어서 그런 어린 느낌의 이미지를 가지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사진만 보면 대신 모던함에서 좀 세련된 느낌이 물씬 풍기는 아이템으로 보여져서 그때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더플코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아우터를 먼저 둘러봤는데, 제가 전편으로 아우터와 팬츠를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우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너무 길어져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아우터만 일단 한 편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것들을 좀 모아서 하는 걸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아우터만 이렇게 전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후편으로는 아우터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이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